미래의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우리를 겨냥했었는데요. OECD 회원국이자 G20 국가인 한국이 세계 무역기구에서는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정부의 결정이 어떤 의미이고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통상 전문가인 송규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홍남기 부총리 발표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한 건데, 오늘 대다수의 언론은 포기라고 썼거든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포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포기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다기보다는 농업 분야에 있어서만 이제 개발도상국의 여러 특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자, 포기가 아닌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이 농업협정에서 관세율이라든지 또 농업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도상국이라는 전제에서 WTO 협정 이행표를 이행하고 제출을 한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오늘의 방침을 WTO 164개 회원국들에게 어떤 구속력 있는 문서로 통지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권리, 현재 개발도상국을 전제로 하고 있는 농업협정 이행표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권리도 포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앞으로의 협상이 문제인데요. 지금 도하 라운드라고 해서 현재의 WTO를 만든 협상 테이블 라운드는 우루과이 라운드였고, 이제 새로운 WTO를 만들어가는 협상을 도하 라운드라고 하는데요. 아까 홍 부총리가 말씀하신 WTO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하 라운드인데, 포기가 아닌 두 번째 이유는 자, 이 도하 라운드에서 이 개발도상국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권리가 발생할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타결될 도하 라운드에서는 지금처럼 스스로 선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을 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선언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래 발생이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재 앞으로의 어떤 우리 협상 방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리에 대한 포기도 아니고 또 장래에 대한 권리도 직접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어 선택, 용어 선택은 알겠는데 어쨌든 개도국 지위가 사라진다면은 무역에선 당연히 손해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었다. 또 여러 궁여지책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궁여지책이 미국의 압력이냐는 거죠.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갖지 마라,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심지어 미국이 이제 현안이기도 한 일본의 무역 보복,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올 7월 23일, 24일 일반 이사회에서 우리가 일본의 무역 보복이 얼마나 WTO 위반인지에 대해서 164 회원국이 모인 자리에서 그때 공박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자리에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이야기하는 순서가 11번째 순서였는데 그 직전 10번째 이 안건 순서에 미국이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 우리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뭐 중국, 인도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의 농업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가 결국 이제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인데 그런 문제 제기는 오래 있었고요. 분명히 그런 지적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의 문제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업 분야가 개방되는 전제 조건이었고, 우리가 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를 획득하는 대가로 농업 분야의 개방에 WTO에 들어갔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의 지위 유지는 우리 농업통상 농업 분야의 기본 전제였고 계속 유지를 해 가려고 하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의사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인도를 겨냥하면서 이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가 왜 개도국이지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모든 분야는 아니고 일단 농업 분야에만 개도국 지위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마치 OECD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 무역 10대 대국인데 왜 개도국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WTO가 출범하기 전에 농산물 자체는 아예 관세 즉 관세화라고 해서요. 수입 제한 조치를 다 폐지하는 방식으로 WTO가 가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를 분류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요.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4가지 범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 OECD 가입국, 또 G20 회원국, 그다음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 무역에서 비중이 0.5%. 우리가 다 지금 여기 차지하는 건데 아마 그래서 우리한테 더 압력으로 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과연 정부가 농민들과 협의를 조금 했느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협의를 노력을 한 것은 맞지만 예. 애초에 가장 최근까지의 우리 정부의 입장은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는 이 도하 라운드 협상이 이를테면 자 앞으로 도하 라운드 협상에서 어떤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때 도하 라운드가 타결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있을지조차도 불투명한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어떤 압력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4가지 기준이라는 것도 이미 WTO가 출범할 때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이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미 인정을 한 그 약속을 스스로 깬 거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도국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농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수입과 수출.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자, 현재의 농업협정이 개도국과 선진국을 어떻게 달리 대우하고 있느냐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농업협정은 이제 2가지 영역인데 관세율과 그리고 국내 농업 지지, 농업을 지탱하는 정책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미 분류가 됐다면은 농업 지지 예산을 20%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13%만 감축을 해왔던 거죠.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2001년부터 도하 라운드가 지금까지 쭉 하면서 잠정적으로 어떤 합의가 된 건 아니지만 추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초안으로서 나온 것을 보면 선진국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도하 라운드에서 선진국 규정을 적용받게 됐을 때 현재 관세율의 60%를 감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홍 부총리께서 민감한 품목이 보호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개도국 특기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도하 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지금처럼 자기 선언 방식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발도상국을 결정하는 기준이 여전히 새 도하 라운드에서도 스스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많이 된다고 한다면 자 그때 그러면은 만약 그때 가가지고 도저히 우리의 쌀이라든지 중요한 농업 분야의 내용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즉 선진국으로 가게 될 때는 도저히 이 쌀 산업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오늘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민감한 품목을 지킨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동의라기보다는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도하 라운드에서 실제 타결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선진국을 선택했을 경우는 도저히 민감한 품목을 지킬 수 없는 방식으로 결정됐다면 저는 그때 우리는 이 방식으로는 개도국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다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거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이건 그렇죠. 우리의 선언입니까? 단순히? 오늘의
오늘의 방침은 처음부터까지 다 우리의 선언이죠. 우리의 장차 협상 방침을 선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지금 개도국 지위를 놓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의 압력이 가장 컸다. 그런 이유인데 지금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하는 전제 그 우리의 선언이란 말이죠. 네.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더 미국이 하방으로 압력을 더 강하게 하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리 미국과 여러 어떤 이를테면 뭐 안보라든지 또 자동차 문제라든지 그런 현안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겠죠. 아, 그렇죠. 네. 그것을 넘어선다면은 저는 오늘의 이 입장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유연하게 지켜간다는 전제 그것을 우리가 도하 라운드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많이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강한 미국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무역에서 손해보지 않겠다 이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아마 자동차로 관세를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나 또 방위비 협상 이런 통상 현안에서 조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미리 농업 분야를 내준 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자동차 관세 문제는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활용한 카드지 않습니까? 한미 FTA에서 미국의 아주 민감한 품목인 픽업 트럭을 미국이 지키는데도 이걸 썼고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그 프레임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상당히 궁예지책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농업통상이나 전체통상에서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어떤 마지노선 이내에서의 선택인 것이지 이것이 가령 이를테면 우리가 이거를 이런 선언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그러면 노선이 달라지느냐 또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자동차 관세 폭탄을 매기지 않겠다라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번에 선언이 이를테면 우리에게 오히려 중요한 과제가 자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 졸업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농업 분야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업 분야 문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는 즉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따라서 농업 분야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이 뭐 카길이나 몬산토라든지 그런 대규모 다국적 농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영세 소농이 WTO 체제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G33 그룹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속에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소농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농업협정의 틀.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네 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WTO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농업의 기준을 우리도 제시하고 우리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농업협정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죠. G33 국가와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다자주의 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트럼프의 어떤 일방적인 이 다자주의 속에서 이미 다 약속한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개도국 지위를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일방주의를 우리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농업 분야에 대한 특별한 어떤 소농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2018년에 유엔이 소농 권리 선언을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같이 하는 다자주의의 우리의 어떤 유리한 힘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몇 가지 나왔는데 정부 대책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이 공익형 직불제 그러니까 우리 농업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특히 지금 아베 사태도 봅니다만 무역 무기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량의 어떤 안정적 공급이라고 하는 우리 농업의 중요한 가치 이런 부분을 이 공익형 직불을 통해서 농업의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가령 뭐 한미 FTA라든지 한중 FTA 하면서 무역이익 공유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오늘 잡은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예산으로서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업의 가치를 지탱하고 반영하는 우리의 어떤 농업협정의 우리의 아젠다 설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WTO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명백하고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현재 개도국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농업협정 이행표 이것을 우리가 변경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방식도 WTO 164 회원국에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개도국 지위의 이행표를 바꾸겠다는 통지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저도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적어도 그런 방향 그 마지노선은 지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 지위가 포기된 건 아니다라는 점은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라든가 또 G33 국가들과의 대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송교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2부 이상호 감독과 함께 돌아옵니다.